7월 23일 뉴스라인 초대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의회 1주년을 맞아서 류명기 구의회 의장님을 좀 초대했는데요. 지난 7월 1일이 그 임기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개원 기념일은 7월 5일이었고요. 그래도 개년 1년을 좀 맞아서 뭐 그 기념식 대신 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좀 류명기 금천구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우리 1년의 소감, 평가 그리고 이후에 어떤 계획이 갖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어제가 중복이었는데 예. 어떻게 좀 어디서 가서 삼계탕을 나눠드렸나요? 아, 요즘은 우리 네. 지역에 각 주민센터에서 이제 그 지역 어르신들을 네. 모시고 이제 삼계탕 그 나눔 행사를 좀 하고 있어요. 네네. 예, 계속 그 동사무소 행사에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 사실 초복, 중복, 이제 말복 때 여기 동네에서 뭐 주민센터나 아니면 뭐 새마을 분야분들이 또 예. 이게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삼계탕을 되게 많이 나눠서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의미가 좀 있어요. 어떻게 예. 보면은 왜 하지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예. 그 속내에 들어가면 이제 예. 그거를 사실 그때 한번 또 삼계탕 듣는 분들도 있어서 네. 또 의원님들도 많이 가서 봉사하시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7월 5일이 그 1주년이었어요. 그렇죠. 1주년. 예. 네, 그때 또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념식을 거기서 하고 뭐 이렇게 네. 좀 역대 의장님도 모시고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번에 좀 약간 색다르게 좀 하셨다고. 아, 예. 과거에는 이제 선배 의원님들 네. 초대도 하고 지역에 이제 내빈들도 초대하고 해서 이제 조금 화려하게 이렇게 진행을 한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제 그 제안을 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경제도 안 좋고 또 우리 의회가 좀 뭔가 주민들의 그 어떤 소외된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이런 기회에 한번 좀 함께 하고 좀 의미 있는 그런 개원식이 됐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재활용센터 가서 그럼 일을 좀 잠깐 해보자. 네네. 쓰레기 분리수거도 좀 해보고. 예. 거기 갔다 오셨구나. 예. 독산일동에 있는 거죠. 그래, 저도 한번 예. 일단 한번 취재 한번 갔었는데 먼지가 예. 특히 여름철에는 또 음식물도 있어서 냄새가 좀 예. 심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수고하시는구나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네네. 예. 그렇죠. 더군다나 그날 그 엄청 더웠어요. 그날 무슨 폭염주의보가 내렸어요. 네네. 그날. 예. 그렇죠. 또 그때 고생해서 일단은 청소 노동자분들도 예. 어쨌든 이런 거 방문에 대해서 예. 좋지 않을까 하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그분들이 최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가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청취자분들이 아니면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이 예. 뭔가 번쩍번쩍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뭘까 하실 텐데 예. 여기 의장님 오시니까 예. 여기 오늘 홍보팀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예.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 들어가서 이게 네. 1년 됐습니다. 의장님으로서 1년 됐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지난 1년이 제 인생에서 네. 가장 바삐 이렇게 생활을 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물론 평소에 이렇게 하던 것보다 의장이 되니까 네. 금천구 전체 뭐 어떤 그 현장 뭐 주요 현장이나 아니면 뭐 복지 시설 네. 뭐 이런 소외된 곳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들을 이렇게 가서 찾아뵈다 보니까 아주 그냥 시간을 24시간을 쪼개도 네네. 힘들 정도로 참 너무 바삐 살았습니다. 네. 근데 좀 그래도 뭐 상당히 보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가장 좀 보람됐던 점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의장이 돼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명기 네. 그 한결같아 변함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네. 계셔서 그래도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자주 이렇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옛날에 7대 때 일반 제가 운영위원장 네. 때 했던 그때하고 의장이 되면 뭐가 좀 달라질까? 이를테면 의장이 됐으니까 좀 모가지 힘도 주고 뭐 어깨 힘도 주고 좀 네네. 그럴 걸로 생각을 했는데 뭐 7대 때나 의장이 됐을 때나 네네네. 변함없이 그냥 꾸준히 한결같이 뭐 복지관 가서 뭐 급식 봉사하는 거 꾸준히 하고
이제 교통공사 하는 거 매일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꾸준히 또 교통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저분이 이제 의장이 됐으니까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의장이 돼서도 변함없이 한결같다. 그 말이 잘 듣기 좋고 네. 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그 의장님으로서 네. 또 이제 역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작년에 좀 뵀잖아요. 그 네, 의장님으로 네, 딱 취임하시면서 네. 그 어떤 걸 하고 싶느냐 할 때 일단은 사실 구의회가 이제 그 전때 7대 의회에서 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주민들도 이렇게 신뢰 회복을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싶다라는 그 포부를 좀 바뀌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스스로 평가하시는지 또 어떤 일들 좀 해왔는지 좀 알고 싶어요. 아, 예. 제가 이제 그때 의장이 취임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있는데요. 서울시 25개구 의장 중에 이제 의장이 되면은 의장 전용 차량이 나오고 의장의 전용 핸드폰이 나왔는데 제가 그 취임하면서 의장 전용 그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반납을 했고 또 이제 핸드폰도 같이 이제 그때 반납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주변에서 불편하지 않느냐 이 전용 차량을 다시 구입을 좀 해라 이런 이제 주변에 주민들도 있었고 또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권유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은 좀 불편하니까 그 전용 차량을 또 제네시스 차량이나 그 핸드폰을 의장 전용 핸드폰을 다시 이렇게 제가 이제 반납했던 걸 다시 이제 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뭐 그냥 제가 취임할 때 의장 취임할 때 생각한 그대로 나는 의장 전용 차량인 제네시스와 이제 핸드폰을 저는 반납하고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겠다. 그런 마음을 변함없이 의장 지금 1년 그 취임해가지고 1주년이 됐는데도 끝까지 이제 제 의지를 가지고 이제 밀고 나가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교통봉사나 뭐 무료 급식봉사나 뭐 이런 부분들을 7대 때나 8대 때나 뭐 8대 들어와서 의장이 취임하고도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조금 하다 말거나 포기할 줄 알았는데 바쁘니까. 근데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끝까지 이걸 이제 실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함이 없이 꾸준하구나.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또한 의회를 대표하는 그 금천구 의장으로서의 금천구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 느낌이 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의장님으로서 이제 1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작년에는 이제 운영위원장님이었고 했는데 이 의장님일 것 때와 아까 이제 뭐 특히 지역에서도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이제 세계동, 그렇죠. 지금 2동, 3동, 5동, 세계동 하다가 이제 전체 금천구를 다 이제 넘나들어야 되는 게 있긴 한데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그 지역 넓어진 거 말고 좀 가장 큰 의장과 일반 운영위원장 아니 위원장이나 아니면은 뭐 상임위원장이나 아니면 일반인가 가장 큰 차이가 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근데 사실 그 마음가짐이나 이 좀 어깨가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은 그 책임감이랄까 조금 나름대로의 그 운영위원장이실 때와 의장으로서의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때는 제 지역구를 챙기면서 물론 이제 금천구를 전체적으로 생각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자기 지역구 위주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의장이 돼서 한 1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나름대로 금천구 전체를 생각하고 금천구 구민을 생각하고 금천구의 발전을 생각하고 조금 더 넓게 보고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임감도 좀 느끼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그 책임감을 그 말로만 느꼈느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낮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 소화하느라고 굉장히 이제
바쁜데 네.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공휴일 날 대부분 아니면 가끔 제가 의장실에 혼자 나와서 직원들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밀린 일도 좀 처리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뭘 할 것인가, 다음 달에는 뭘 할 것인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전에 제가 운영위원장 때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금천구 전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고민도 좀 깊어지고 나름대로 이게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차이는 이거구나. 이래서 집에 큰형으로서 아니면 또 뭐 가장으로서의 또 책임감이 무겁듯이 네. 저도 금천구 의장으로서 조금 더 시흥 2, 3호동 내 지역구만 챙길 것이 아니라 좀 폭넓게 네. 금천구의 발전과 금천 구민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걸 좀 폭넓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의장실에서 가끔은 뭐 어떤 때는 뭐 새벽 1시 뭐 밤 12시까지도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좀 고민도 좀 할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네. 예. 근데 뭐 지금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장님이 사실 전반기 의장과 하반기 의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기가 2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두 번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뭐 전반기만 하시고 네. 후반기도 다른 분이 하기도 하는데 예. 일단은 지금 1년 일단 전반기만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1년 좀 남았잖아요. 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8대 의원으로서 예. 좀 의장의 직무에 계실 때 네. 좀 이것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좀 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그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이제 네네. 2년씩 그 의장을 하는데요. 네. 2년의 임기 중에 이제 1년이 이제 막 지났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금천구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소외되고 네. 어떤 일테면 복지 사각지대가 음. 의외로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시흥 2, 3호동 지역구 위주로 이래서 이제 그 조금 복지 사각지대나 소외된 곳을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활동을 좀 했었는데 금천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의외로 생각 이외로 복지 사각지대나 소외된 곳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제 지역구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제 또 의장실에 찾아오거나 전화 네. 오거나 또 행사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런저런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면 항상 메모를 했다가 다시 의장실에 와서 그걸 관련 그 동사무소나 동주민센터나 아니면은 그 관련 부서에 어떤 문제점들을 네네네. 해결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소외된 이웃을 좀 더 찾아서 좀 더 의장으로서 좀 더 네.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금천구에는 이제 그 특히나 이제 횡단보도 그 주변으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보행자들이 이제 노인이나 임산부나 이런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그 보도블록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사. 경계석이 예, 뭐 네. 너무 높다든지 그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노약자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보행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여건이 많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점들이 많이 개선이 돼야 할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남은 임기 또한 제가 이제 일반 의원으로 돌아갔더라도 남은 이제 임기 3년이잖아요. 의장 네. 임기하고 네네. 해서 뭐 제가 있는 동안에는 꾸준히 그런 문제점도 좀 제가 개선해 나갈 네. 생각입니다. 앞에 이제 복지 사각지대 네. 좀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이게 좀 복지 사각지대 좀 광범위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네, 그 네. 여성도 있고 네, 뭐 네, 아동도 있고 노인도 네, 있을 수 네, 있고 네, 특히 네, 뭐 요즘은 청년도 그렇고 특히 네, 네. 뭐 자살률이 높은 중년 네. 중년 남성 고문 같은 경우는 네. 완전 그렇긴 한데 좀 가장 좀 관심이 가는 좀 분야나 좀 지금 힘을 쓰고 계신 부분이 좀 어디가 좀 있을까 싶어요. 예,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금천구에 있는 그 청담복지관에 네네. 지금 둘째, 넷째 토요일 날 그 무료 급식 봉사를 지금 한 10년째 지금 네네.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요즘도 최근에도 뭐 다녀왔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금천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노령화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들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그분들 제가 여쭤보니까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가서 오갈 데 없으니까 복지관 와서 이렇게 예, 식사도 식사도 하루 한 끼 드시고 이렇게 참 행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뭐니 해도 물론 이제 청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지 분야에 뭐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어쨌든 노인 문제가 시급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청년 문제, 노인 문제 뭐 다 있어요. 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떻든 이제 급격하게 노령화, 고령화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가 굉장히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노인분이 금천구가 고령화가 되게 높죠. 고령화율이 그렇죠. 높고, 근데 또 이제 노인복지관 수가 또 이제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복지 사각 시대가 좀 만들어지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그런 부분 신경 쓰겠다는 말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제 1년이었잖아요. 1년 동안 이제 그 의회를 좀 평가하면 좀 의회와 이제 행정부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긴 한데 일단은 뭐 의회에 대해서 8대 의회 좀 어땠다라고 좀 평가하면 좀 어떨까요? 우리 금천구 의회 의원님들이 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뭐 이제 1년이 됐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아니면 제가 이제 평일에도 행사가 있어서 행사가 끝나고 뭐 저녁 식사하고 이제 바로 집에를 안 가고 제가 가끔 이제 의회를 들리는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의원님들의 방에 가끔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나름대로 그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이렇게 공부도 하는구나.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제 다음 날이라도 이렇게 해서 불이 켜졌던데 혹시 불 켜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우연히 행사 끝나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불이 켜졌 이걸 봤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그냥 밀린 숙제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의원님들이 그 옛날과 같지 않게 좀 다른대로 이렇게 연구도 하고 공부를 좀 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좀 변화된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얼마 전에 그 워크숍도 갔다 오셨죠. 그래서 뭐 어디 그 지역신문사에서는 이제 그게 좀 너무 과대 지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가서 어떤 걸 좀 배우고 오셨어요? 그때. 근데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6월 이제 정례위 전에 이제 6월 정례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공부하러 간 거죠. 사실은 이제 근데 뭐 우리가 공부하러 갔지만 뭐 24시간 뭐 계속 공부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중간중간에 뭐 유적지나 이런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할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가서 이제 벤치마킹 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뭐 잠깐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 워크숍에서 뭔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항상 뭔가 배우시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의원님들도 뭐 정보 그것도 있고 항상 그렇게 해요 우리가. 또 일단은 행정 잘 알아야 감사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의원님들의 그 능력이나 이런 걸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그럼 이제 행정의 부분을 좀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유성훈 청장님이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의회가 이제 견제 세력으로서 이제 사실 이제 약간 감시의 눈길과 또 이제 함께도 협력해야 될 부분이 이제 쌍두마차로 가야 되긴 하는데 또 1년을 유성훈 청장님 1년을 좀 평가하면 행정부를
좀 어떨까요? 이제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이제 감시와 견제라는 이제 그런 또 기능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또 이런 감시와 견제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구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제 똘똘 뭉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금천구가 많이 낙후되고 아직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간에 선거 때만 되면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 이제 유성훈 구청장 이 체제에서는 뭔가 좀 가시적인 효과도 나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저 금천구 의장으로서 본인은 우리 의원님과 함께 일단 감시와 견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금천구가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금천 구민들이 행복할까 이걸 우선 먼저 생각을 하고 공통 관심사로서 이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이제 집행부와 네네. 의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 제가 이제 서울시 25개구 의장들 회의를 한 달 한 번씩 이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뭐 이번 달에는 제가 중랑구 가서 어제 좀 하고 왔는데요. 서울에 25개 구를 이렇게 면면을 보면은 그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뭐 얼굴도 안 쳐다보고 뭐 그냥 뭐 네네. 식당에서 우연히 식당에 가게 돼도 마주치면은 그냥 자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감시하고 견제할 건 하고 또 협조할 건 협조해서 그 자치구 이를테면 금천구 금천 구민이 행복하고 금천구가 발전해야지 뭐 감시와 견제 기능만 있다고 해서 뭐 본치만 취하고 네네.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문제다. 그렇죠. 네. 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뭐 우리 금천구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제 네. 의견을 나누고 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가시적 성과라고 한다면 일단은 네. 뭐 그 몇 가지 수건 사업들이 있고 그게 이제 유성훈 총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4+1에서 네. 뭐 신안산선의 문제, 네. 대형 종합병원 네. 그리고 공군부대 그리고 이제 네. 저기 금천구청역 네. 복합 그 역사 개발 네.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일부에서는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오래된 수건 사업들이고 계속 사업이던데 네. 이 유성훈 총장님의 그 자체 사업 네. 네. 이 네. 좀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야 좀 자기 로드맵을 걸고 할 건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좀 이런 좀 얘기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제 우리 유성훈 청장께서 뭐 일단은 그 이제 1년 됐잖아요. 네네네. 사실 저도 초선 때 1년을 해보니까 사실 시흥 2, 3호동 그때 당시 그 지역구 구석구석 이렇게 상황만 살피는데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네. 현황 파악하는 데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우선 구청장이 금천구 전체를 다 뭐 골목골목 아니면 구석구석 다 이렇게 현황 파악을 다 할 수는 뭐 1년 만에 다 할 네.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뭐 노력을 뭐 했으리라 이제 믿고 네. 또 이제는 1년을 우리 구민들이 또는 의회가 이렇게 기다려 줬으니 나머지 이제 2년차, 3년차, 4년차 점차적으로 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업 계획과 기존에 뭐 그동안에 그 청장들이 세웠던 그런 사업들이 성과가 미진미진한 것들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 뭐 김현미 장관을 뭐 만났다느니 뭐 어디 그 무슨 서울시 뭐 누구 책임자급을 뭐 만났다더니 뭐 박원순 시장님한테 뭐 전화도 했다느니 뭐 찾아가서 뭐 무슨 뭐 얘기도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의장으로서 도대체 이거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본인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다 느낌상으로. 그리고 네네. 이제 소방서 금천 소방서가 이제 뭐 지금 착공했죠. 뭐, 예, 진행하고 있고 뭐 최근에 금천 경찰서가 이제 개원해가지고 개원했죠. 네. 해서 지금 금천 구청 옆에 이렇게 지금 해서 하고 운영되고 있고 또 이제 나머지 신안산선 문제, 종합병원 문제, 뭐 금천 구청 역사 문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말로만 했던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네. 그러면 뭐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 아니면 최소한도 뭐 매달 달 뭐 이렇게 말을 못 한다고 치면 최소한도 2019년은 내가 안 넘기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국민들한테 뭔가 좀 가시적인 뭐 이런 성과도 좀 네, 네. 발표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네, 일단 3+1 정책에 대해서 네. 어떻게든 종지부는 한번 찍어야 돼요. 그렇죠. 일단 뭐 예, 안산서는 이제 착공했고, 예.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종합병원이 약간 뭐 이제 우정지 해단이 이제 사무실도 열었잖아요. 지난주에 양쪽으로. 거기 뭐 조금 네. 이제 운영을 하고 예, 있더라고요. 사무실 열니까 일단은 네. 관내로 들어와서 뭔가 운영계 종합병원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고. 아, 그러죠. 근데 예. 이제 김현미 장관은 이제 금천구청 역사개발 관련해서 이제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뭐 협약도 하시고 그랬던 거 같고 일단은 뭐 가시적 성과 이런 묵은 사안들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긴 합니다. 예. 네, 근데 그런 게 해서 일단은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아니 물론 네. 이제 음. 그분이 열심히 하고 네. 또 하는 것은 뭐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쵸? 저는 이제 우리 어. 금천 구민들이 행복하고 우리 금천구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유성훈 청장을 이제 좀 응원할 거입니다. 예. 어떤 청장님이 되든 어떤 네. 대통령이 되든 잘해야지 안 그러면 그렇죠.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국민들이 힘든 거기 때문에. 구청장 이뻐서 뭐 그쵸. 칭찬하고 네. 뭐 밀어주겠다가 아니라 잘 돼야 돼요. 네, 아무도 우리 금천구가 낙후되고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금천구가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 네.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똑바로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예. 뭐 그런 주민들의 열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다음 좀 질문 넘어가면 네. 좀 요즘 그 주민자치, 네. 그 마을 공동체 뭐 네. 이런 하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사업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그 좀 더 올라간 몇 년 된 이제 주민 참여 예산 네. 좀 많이 네. 있었고 요즘 네. 좀 많이 활성화됐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한번 질문한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일단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의회의 권한, 네. 의회의 그런 그 역할을 약간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약간 불편하신 점은 의원님도 몇 분 계셨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네. 의원님이 아닌데 네. 근데 뭐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이 주민 참여가 확대되면서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대의 정치잖아요. 그렇죠.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시민 네. 대의 정치인데 네. 직접 정치로 많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이런 시대적 흐름과 네. 어떻게 그 속에서 의회가 그 역할을 해 나갈 건가 또 하나의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아, 사실 그 어떤 분은 내 영역을 좀 침범하는 거 아니냐. 네. 조금 이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 지역구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민이 조금 도와주고 덜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의원이 뭐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지역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 어쩌면 또 좀 수월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 많은 주민들이 이런 그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금 또 시대적으로 또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네, 어디에 그렇죠. 혼자 독부장군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런 참여와 이게 소통하는 것이 사실은 과거에는 주민들이 참여도 않고 뭐 관심을 안 가져서 사실은 하세요 막 그렇게 권유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그렇죠. 자발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면 고마운 일이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리고 좀 그 아까 이제
고민 들었던 게 네. 지금 일단은 구의 구성이 일단 네. 10분 중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한 분이 계시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좀 3분 계시고 네, 그리고 네. 이제 6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지난 의회 때도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이런 그 3당이 좀 있잖아요. 그 네. 3당이나 정책 협의나 아니면 네. 상당 협의나 이런 좀 테이블이 있는가 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의견들은 좀 어떻게 좀 수렴하고 소화시키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지난 7대 때보다 이제 이 8대 때 조금 변화를 준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으로서 7대 때 해보니까 네.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의장이 되고 나서 조금 나름대로 좀 시도한 게 뭐냐면 의원님들하고 가급적이면 식사를 좀 자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어건데 한국당의 3분은 네. 거의 뭐 제가 이렇게 제안하면은 거의 협조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식사하고 나서 그냥 당연히 이제는 의장실에 가서 뭐 티타임 갖고 티타임 갖고 네네. 거기서 이제 요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정례회 때 있는데 우리가 세미나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것을 뭐 토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개원 1주년 기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이제 대화 내용을 보자면 뭐 그렇게 해서 뭐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의장실에 와서 또 티타임 하면서 이게 대화를 하는데 의외로 한국당 그 의원들 3분이 거의 100% 참여도 해주고 네네. 그러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바른미래당에 한 분이 계시는데 네. 제가 우리 뭐 의회 사무국에도 반드시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네. 뭐 이건 어느 당을 떠나서 우리 금천구 의회니까 서로 그 식사할 때나 뭐 행사할 때는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이게 참여는 많이 해요. 식사 자리 이런 데는 네네네. 이제 자주는 못 하는데 근데 한국당하고 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잘 이렇게 뭐 식사 자리도 같이 잘 가고 또 티타임도 의장실에서 하게 되면은 꼭 오셔서 차도 한 잔씩 하시고 네. 뭐 개중에는 또 이제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근데 뭐 당색이 좀 있고 지금 중앙에서는 네. 뭐 거의 국회가 안 열리고 있는데 일단 지역에서는 지방의회에서는 일단 협의가 좀 되고 있는 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벌써 이제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또 일단 7대 의회 아니요, 그러니까 8대 의회 지금 그 1년을 마친 소감 속에서 하여튼 주민 여러분들에게 좀 의장님으로서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느덧 이제 의장 취임한 지가 이제 1주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저를 재선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의장까지 제가 또 하게 됐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어떤 노력과 능력에 비해서 저는 이제 과분한 제가 의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의장이 됐을 때나 일반 평의원 때나 변함없이 항상 우리 주민 곁에서 항상 낮은 자세로 함께 할 것을 이제 약속드리고 또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경기도 안 좋고 뭐 나름대로 이제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제 이 삼복더위에 나름대로 힘드실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무쪼록 언젠가는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이제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건강을 하시면서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7월 23일 뉴스란 초대석은 8대 의회 류명기 의장님과 구의원 1주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라디오 금천 이성호 김진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